네, 안녕하세요. 각종 왕대가, 장단점, 이게 뭔가, 교면이 어떻게 되는 건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연왕대, 이충왕대, 변성왕대, 왕대가 따로따로, 세 가지 왕대가 보통 분리하잖아. 그 장단점을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예, 그 자연왕대에서는 여왕벌이 이렇게 출방을 해요. 이제 10일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막아서, 한 12일 정도 되면 이런 형태가 돼. 13일 색깔이 이렇게 변하죠. 그죠? 예, 그리고 16일이 되면 출방을 해요. 이렇게. 산란 1일차는 알이 이렇게 바닥 서 있죠. 그렇다가 이제 살못이 누워요. 예, 그러면 이렇게 C자로 부화가 돼서 C자가 되죠. 그러면 왕대 상태는 이런 상태가 돼요. 예, 그래서 아직 키우고 있죠. 그러면 안에 유충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9일, 이제 10일 되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바짝 설 준비를 하고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러고 나면 막으면 서요. 그래 변태가 되고 환태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돼요. 이충왕대인 경우에는 이게 부화를 하고 나서 2일령이나 3일령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노얄제를 먹어요. 일벌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먹이 종류가 바뀌는데, 예,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일벌 저기를 2일령이나 3일령을 떠서 이충을 하거든요. 이렇게 된 거를. 그러면 하루나 이틀 정도 노얄제를 못 먹은 놈이에요. 얘는. 예, 이충을 할 경우에는. 예, 첫날이나 이거는 저기 그 노얄제를 먹이는데 거기서부터 노얄제를 안 먹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노얄제를 하루나 이틀 정도 덜 먹은 놈이에요. 그게 이제 이충을 안 한 놈은 일벌로 가는 거고, 여기서 이충을 해서 오면 이제 여왕 번데기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따져보자고요. 하루 이틀 정도 노얄제를 덜 먹은 놈이거든요.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팔삭동이 뭐 구삭동이 뭐 8개월 만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10개월을 다 못 태우거나 못 채우고 태어난 저기를 갖다 뭐 팔삭동이니 뭐 그러죠. 그죠? 예, 그렇게 호칭하죠. 그런 논리예요. 예. 그래서 자연왕대 저기 장점은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토종벌은 저 끝에다가 달죠. 그죠? 중간에 안 달아요. 끝에다가 끝 부분에다가 달아요. 서양종은 뭐 중간에 뭐 어디 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다는데 꼭 습성이 그래요. 끝에다 달아. 근데 자연왕대 장점은 튼튼한 여왕을 확보할 수 있어요. 100% 노얄제를 다 먹은. 하루도 안 빠지고 노얄제를 다 먹은 거죠. 그래서 질병에 강하고 산란율이 좋고 산란 수명이 길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좀 우리가 노산이나 아니면은 10개월을 다 못 채우고 난 그 아이들은 조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 그죠? 예. 그런데 충분히 다 저기를 했기 때문에 튼튼한 여왕이다. 단점들은 뭐가 있냐면 분봉 시기 측정이 어려워요. 예, 불시에 분봉을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받기가 좀 어려워요. 낮은 데 붙으면 괜찮은데 높은 데 붙으면 좀 그래요. 예, 그래서 분봉 작업을 군수 늘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통제가 힘들죠. 그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한 대로 뜻대로 되지가 않아. 그게 힘들어. 예. 내 페이스로 끌어다 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분봉열이 강할 때 보고서 받아야 돼. 그리고 동양종은 여왕 관리가 힘들어요. 내 페이스로 끌고 오기가 힘들죠. 그죠? 그리고 또 통에 안착을 시키기가 조금 그래요.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착시키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 받아서 통에 넣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도망가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예. 서양종은 안 그래. 100% 그냥 뭐 넣으면 되는데, 동양종은 다시 도망가는 사례가 있어.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변성왕대의 장단점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가면 끝에다가 이렇게 달거든요. 다. 예. 이렇게 끝에다 이렇게 달아놔요. 그래서, 튼튼한 왕대 선발하는데 유리해요. 거의 자연왕대에 가까운 그런 왕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자냐면 끝부분에 산란한 게 있는 걸로 분봉 작업을 하거든. 알이 있는 거, 알이나 유충이 있는 거 갖고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달아내는 걸 알으니까 튼튼한 여왕을 할 수 있어요. 자연왕대하고 거의 강하게. 그래서 같은 자연왕대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적이
그래서 질병에 강한 봉군 선발을 육성하는데 유리하고 산란율을 높일 수 있고, 예, 그 우수봉군 그 유지가 유리하고, 강군이나 유밀기 선택적 수시 강제 분봉이 유리해요. 예. 그리고 자연 분봉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차단이 가능해 내 페이스를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수영양 생산에 유리하고 여러 가지 저기 있어요. 근데 방법을 알아야 돼. 정확히 알고 해야지 유리한 거지. 모르고 대나가나 하면 이 장점 다 있지는 않아요. 일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단점들은 왕대 선발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절대 불리하다. 그러니까 왕대 선발하는 거 색깔이나 이걸 제가 하는 거를 여러 차례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그걸 충분히 숙지해야 돼. 그리고 왕대 유입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돼. 예. 왕대 이걸 다른 데로 따서 옮겨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히 좀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해요. 예. 방법을 모르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수 있으므로 아주 좀 자세하게 배우면 돼요. 주변에 요거 하는 가까운데 잘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가서 하는 걸 한 2번 보고 한두 번 정도 같이 좀 이렇게 따라 해보면은 이런 얘기였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충왕대의 장단점은 이충을 이제 옮기는 거죠. 그죠? 왕 안에다가. 그래서 장점은 보면 강제 분봉 전에 왕 유입 시기를 계산해서 분봉함으로 유리하고 한 번에 많은 왕대 생산이 가능해요. 예, 그리고 왕대 판매나 여왕벌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유리해요. 그리고 일 잘하는 봉군, 즉 강군 여왕 생산이 가능해. 강군이나 유밀계 선택적 강제 분봉이 유리하고 많은 봉군 관리에 유리해요. 예, 많은 여왕벌 선택 사육할 수 있고,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 단점은 뭐냐면 강군에서 이충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왕벌로서의 부적합한 혈통일 경우 앞에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이충할 때에 제가 여왕 뿔벌 각종 명칭이나 이런 산란하고 또는 알을 할 때 교미했을 때에 수포리 정자 저장량에 보관하는 방법 이런 걸 한번 올린 게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통해서 이충 생산한 여왕벌이 모두 부적합한 벌통일 경우에 그러니까 내성이 떨어지는 벌통 그런 저기가 수포리 있는 그런 교미한 거하고 수정이 돼서 유정란이 된 거는 저항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절대 불리해요. 100개를 떴는데 유충의 상처 아주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충기로다가 뜰 때 약간의 상처만 입어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왕대 유입 방법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왕대를 어떻게 유입시킬 건가. 서양종 양봉 왕대 유입시키듯이 시키면 100% 실패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는 것도 올려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성 선발에는 절대 불리하고 이충 작업을 안 해요. 선발하는 경우에는 하면 불리하니까. 그리고 건강한 이충왕 생산할 때는 사전에 건강하고 내성 강한 혈통에서 미리 선정을 해놔.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영양이 풍부한 이게 이충할 때만이 아니고 분봉 작업하고 이 강제 분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영양 관리 충분히 하고 그래서 목욕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숯불 양성도 힘쓰고 그리고 이충을 할 때는 이제 이일령 무슨 이일령이 뭔 얘기냐면은 아래에서 나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화가 된 거를 첫날을 일일령 부화돼서 2일령, 부화 3일령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대를 키우는 일충 양성군도 따로 좀 관리해서 이렇게 격리해서 하면 좋고, 만약에 100개를 한다고 그랬을 때 군당 이충 왕대는 이충 틀이 있거든요. 이충 틀을 넣을 때는 이충 틀에다
15개, 많아야 20개 정도만 저기 왕안을 달아줘야 돼. 많이 달으면 안 돼요. 예. 보통 뭐 그 양봉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 40개도 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얘는 좀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날짜 계산 철저히 해야 되고 적기 이런 걸. 그리고 이제 이충 후 7일 되는 날 분봉 작업을 해서 이충해가 틀을 넣어놓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저기 하면은 이제 분봉군에서 분봉을 해놔서 약 3일 동안 무한군으로 진에게 이렇게 두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왕대를 심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냉해 방지를 해서 한가운데 넣어줘야 돼요. 먹이하고 새끼 그 유충판 있는 그 경계선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지그시 손으로 누르고서 거기다 왕대를 달아주면 돼. 예. 그래서 강제분봉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한 거 마냥 미리 한 10일 전부터 관리를 해야 돼. 그리고 먹이가 충분히 비축되도록 해줘야 돼. 예, 설탕 이제 뭐 1대1로 먹이 사용을 해가지고 점일 저기가 많은 공간이 많이 되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무왕군이 되면은 외역봉들이 일을 잘 안 나가고 안에서 파먹기만 해. 그래서 먹이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은 도망가 도거하는 게 있어요. 거처를 옮기는 놈들이 있어. 그럴 경우에 얘네들이 도망 안 가게 하려면은 첫째 유충판이 있을 것. 그리고 먹이가 풍부할 것. 그러면 도망 안 가. 근데 먹이가 부족하고 유충판이 없고 그럼 도망가. 예. 도망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먹이가 비축량이 많은 이 저기 섭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예. 도봉에 유의해야 돼. 무왕군인 경우에 당을 우리가 크니까. 예. 그리고 이제 11, 11, 이것도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11, 11을 지킬 것. 그렇게 해서, 강군 육성 빨리 할 것. 예. 이충왕대 만드는 거는, 왕대를 만드는 건, 지금은 이게 저기에서 파는 게 있어요. 예. 왕안도 있고, 뭐, 틀도 있고,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예, 또 아니면 밀랍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데, 저기보다, 플라스틱으로 된 왕안보다는 밀랍으로서 만들어 쓰는 게 확률이 좀 나요. 높아. 근데 그것도 만드는 거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서 참고하시면 돼요. 강제분봉 사전 준비 똑같아요. 예, 이렇게 쭉 해서, 먹이를 많이 비축하게 해주는 게 절대 유리해요. 그리고 절대 이 벌을 밀착을 많이 해야 돼. 팍하게 붙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건 방법은 보통 이거예요. 카트칼 하나만 가지면 돼요. 물 저기도 이렇게 분무기도 쓰고 의자에 앉는 게 좋아요. 편한 자세가 좋아요. 그래서 이건 물은 왜 필요하냐? 합봉할 때 축축축축 뿌려주면은 이 소주 먹다 남은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게 여왕 페로몬 그게 좀 제거가 되니까 서로 안 싸우게 하려면 합봉할 때 이렇게 저기 해요.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벌을 살살 달아야 돼요. 쿵쾅거리면 안 돼요. 내건 못해요. 여왕도 못 찾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약군한테 합봉하는 것도 그래서 쿵쾅거리지 않아? 큰 문제 없어요. 저는 그냥 옆에 살못이 갖다 붙여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도 합봉이 돼요. 그리고 이제 벌 고르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합봉도 하고 벌 고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어떤 통은 앞에 이 다른 적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 손자병법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략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 전략을 짜서 하는 경우 저기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냥 보통 저기 할 때는 벌 고르기를 해주는 게 좋아. 그런 거 안 할 때는. 왜냐하면 어느 통은 7장 벌인데 어느 통은 3장 벌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강한 데서 한 장 빼갖고 슬쩍 보태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고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 고르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쿵쾅거리지 않고 아주 조용히 다루면은 벌들이 절대 사납게 대들거나 어느 한 구석쟁이로 몰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반
이 양봉에서 쓰는 그런 뭐 집게나 뭐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카트칼 하나만 가지면 돼요. 살살 의자에 앉아 편하게 앉는 게 좋아. 불편하게 앉으면 잔이 쿵쾅거리게 돼. 그래서 편하게 벌통 옆에 앉아가지고서 하면 돼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태주기를 하는 거죠. 예. 한 장 빼가지고 이렇게 보태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많은 데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볼 고르기도 하고 보태주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산란축이 시작된 강군 육성이 아주 가능해요. 먹이 사양을 해줄 것, 저기 자극 사양도 해줄 것, 화분떡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채소 세장벌이 되면은 정리 채미를 해내는 거예요. 정리 채미를 해내고서 이제 꼬꾸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거를 해야 돼. 예. 사실 세장벌 갖고 꿀떡이는 채밀하긴 좀 그렇거든요. 그래도 뺏어야 돼. 예, 뺏어가지고 그러면 세력이 잘 늘어나니까. 세력을 잘 늘어나게 하려면 자꾸 채미를 해서 꿀을 뺏어야 돼. 밀게만 되면은 밀게 된 것만 있으면 뭐 그냥 해가지고서 자꾸 뺏어버려 줘야 돼. 그러다 보면은 세력이 금방 훅훅 늘어나요. 서양정보다 세력이 더 잘 늘어나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인공수정 하는 거 이게 저기에요. 예천 곤충연구소 가면 이렇게 있어요. 예. 예천 곤충연구소 그 자료예요, 이거는. 예. 이렇게 하고 왕대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4월달에서 7월달까지. 8월달 지금 이제 그 딸기하우스 입식벌 저기 할 땐 8월달까지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8월경에 이제 한 장벌이든 두 장벌이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면은 10월 말까지 최소 4장벌은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입식벌 하면 돼요. 항상 주의해야 돼. 충판이나 먹이가 부족하면 항상 도망가. 예. 그러니까 8월 이후에는 더 심해요, 그게. 예. 왜 그러냐면은, 야, 이러다 우리 겨울 못 나겠다. 그럼 딴 데 빨리 가가지고 먹이 확보를 겨울 먹이 보충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가자. 해가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아. 그 전시 마킹.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 저게 전시하는 거는 이제 분봉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양봉에서 쓰는 거지. 토종벌에서는 마킹은 해요. 그리고 저기 전시를 할 때는 토종벌 같은 경우는 안쪽 날개, 뒷날개, 그러니까 뒷날개를 하나만 한쪽 거 우측 거든 좌측 거든 하나만 한 4분의 1 정도만 살짝 잘라야 돼. 왜? 이렇게 그 양봉 마냥 뚝 잘라 놓으면 일벌들이 공격해서 죽여요. 불굴하고. 병신이라고 우리 왕 부왕신이야 그러고서 그냥 죽여버려요. 도태시켜버려요. 이렇게 마킹을 하면 이제 찾기가 쉽죠. 그죠? 근데 이게 마킹하는 게 유성으로 된 걸 하면 안 돼요. 마킹해가지고 바로 집어넣으면 그냥 그대로 공격해요. 양봉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킹 거 저기가 따로 파는 게 있어요. 무치 냄새가 안 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서 마킹하고 나서 좀 가둬놓는 게 좋아. 왕롱에다 가둬서 하루 이틀 지난 후에 풀어주는 게 좋아요. 일벌들이 공격하니까. 그래서 그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날개를 한쪽 날개면 4분의 1 정도만 자르면은 얘가 균형을 못 잡아서 날아오르지를 못하거든요. 밑으로 자꾸 땅바닥을 기어. 서양종은 땅바닥에 기면 일벌들이 분봉 나오면 여왕을 따라서 뭉쳐요. 바닥에 이렇게 확 뭉치는데 토종벌은 그들 토도 안 보고 그냥 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여왕벌 교미하는 건 이런 형태예요. 벌통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가, 수펄들이 어떤 계곡에 아늑하고 바람도 잠잠하고 이런 저기에 그 수펄들이 사랑방이 있어. 거기 많이 주로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러다가 여왕벌이 쭉 오면 적외선, 가시광선, 이 여왕 저기가 몸통이나 이런 데 가시광선이 빛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펄들이 알아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는 게 한 20km 정도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거리는 뭐 그 5에서 8km, 최장은 20km까지도 가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따라가는 거죠. 가가지고 하는데 수폴 집결지가 보통 있어요. 예, 그래서 교배가 잘 되는 저기가 있고 좀 잘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어요. 예. 그래서 높이는 한 10m, 40m 정도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반경 한 30에서 200m 정도 이렇게 날고 있죠. 이제 그러다 어떤 골짜기나 아늑한 공간 이런 데서 했다가 따라가요. 교매 수는 이제 12에서 12호 정도. 짝짓기는 짝짓기 비행은 뭔 얘기냐면 하루에 저기가 적정량이 충당이 안 되면 이 횟수를 못 하면은 그 다음 날도 나가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들러리벌이 따라 나가요. 웅 하면서 따라 나가는 게 보여요. 숯불도 따라 나가고 하는 게 꼭 머리통만한 이렇게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뭐 콱 뭉친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간혹 보여요. 따라 나가는 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냥 저기 되고 있어요. 계곡에 이렇게 산도 있고 그럼 이런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들어와요. 그런 저기예요. 그래서 이제 난소가 있고 이거죠. 난소가 이렇게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제 교미를 하면은 이게 이 난소가 이제 발달되는 거죠. 이게 발달이 통통하게 돼요. 통통하게 되면은 그리고 꿀벌 육종 방법에는 찹종 이 교배 육종이 가장 안전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순종끼리 교배해야 된다. 아니에요. 잡종 교배가 더 유리해요. 그 뭔 얘기냐면은 어떤 놈은 꿀을 잘 따오는 종이 있고, 어떤 놈은 산란을 잘하는 종이 있거든요. 그걸 두 개를 같이 합치는 거죠. 그게 잡종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육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같은 종끼리 저기 되면은 그거는 교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혈통만 지키고 가는 거죠. 근데 잡종 저기가 우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육종에서는 잡종 교배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토종벌의 육종 이 저기에는 이제 저항성벌 선발을 하죠. 그죠? 그래서 수풀 저장 이 보관하는 거는 저정낭이라는 게 있는데 정자를 보관하는 게 여왕벌 저기엔 그런 낭이 있어요. 주머니가 있어. 근데 이게 보통 3년에서 5년간 보관해. 직경은 0.7에서 0.95mm. 수풀 정자수는 한 마리가 약 400만에서 600만 개. 여왕벌 교미 직후에 평균 약 500만 개 정도가 전달이 돼. 그러는데 정자 여행을 이제 40시간에서 30도시에서 40시간 하죠. 저정낭에 이제 약 700만 개 정도가 수용이 가능해. 정자은행이죠. 그래서 산란이 이거 연 20만 개 산란이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얘기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딱 그거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불 구조는 이래요. 내부 구조는 난소가 있고 저정낭이 있어요. 그 저정낭에 갈물이 됐던 저기가 난자가 이제 나가면서 알이 나가면서 여기서 수정이 돼서 나가는 거죠. 그죠? 요 지역에서 수정이 합쳐지는 여기서 수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가요. 일본은 정자 보관하는 저정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100% 무정란만 산란해요. 여왕이 유실됐을 때. 일본은 그런 저정낭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만약에 난소가 발달해서 여왕이 없어지면 통제권을 잃으니까 그러면 지가 저기 해가지고 왕노릇한다고 이게 난소가 커져요. 부풀려져요. 그래서 산란 능력이 생겨. 근데 저정낭이 없으니까 수정이 돼야 되는데 수정이 안 돼. 그냥 하는 게 산란이 이제 되게 되면은 무조건 그냥 무정란이야. 이건 동양종 생식기. 요거는 서양종 생식기예요. 이 갈고리가 다 있어요. 얘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이제 교미를 하고 나면은 이게 생식기가 여왕벌 꽁무니에 아까 박힌 채 빠져요. 이게 꿀벌이 쏘고 나면 침을 빼듯이 빠져나와요. 그런 것 매달려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교미알름이 등에 붙으면서 요 고리로다가 그걸 빼내면서 이게 이제 그 생식기가 삽입이 되는 거죠. 그런 구조. 예. 그래서 유입 형태로는 신구형 교체할 때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1년만 쓰고 이제 이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교체를 해주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래서 영벌 여러 가지 유입 방법이 있는데, 직접 유입법이 있고 간접 유입법이 있어요. 예. 이거는 직접 유입법 같은 경우에 이제 신속하게 왕을 그 기존에 있던 왕을 들러리버리 옆에 따라다니거든요. 볼통 안에서도. 그러면 이 왕 이 저기를 신속하게 잡아내고 그냥 어떤 놔주는 거죠. 뭐 알아채지 못하게. 그리고 나들문 소문 앞에 놔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토종벌에서는 안 통해요. 예. 그래서 왕농을 이용한다든가 뭐 신문지 이용이 있는데 글쎄 이건 뭐 전 써보지는 않았어요. 예. 이왕 보기 뭐 이런 거 합봉 뭐 이런 거 저기 해가지고 쓰지. 그리고 신구형 교체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성수토에 산란왕은 신왕보다 천여왕보다 더 잘 받아줘요. 산란이 아마 산란하고 있는 상태. 왜 되게 그러잖아요. 우리도 애기 키우고 있는 엄마 저기 보면 젖내 난다 그러죠. 그죠? 애기 젖을 먹이니까. 그렇듯이 아마 그런 뭔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산란왕이 오히려 더 잘 유입이 돼요. 예. 그래서 체력이 약하거나 이럴 때는 구왕이 있는 저기에다가 합쳐야 되잖아. 그럴 때는 신왕이면은 구황을 제거하고서 합봉을 시키면은 잘 받아줘요, 다시. 예. 그래서 왕이 없는 상태, 무왕 상태 공백기를 최소 3일 정도 주는 게 좋아. 그런데 왕농에다가 해가지고 먹이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섭 위에다 올려놓으면 3일 정도 올려놨다가 풀어주면 잘 받아요. 예. 미리 있는 여왕 있는 왕을 폐기하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먹이도 충분히 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전해질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소금이 전해질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 뭐 전고체, 반전고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건 뭔 얘기죠? 전해질이 고체로 되어 있느냐, 반액체, 반고체로 되어 있느냐, 이걸 반고체. 그렇게. 소금이 전해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저기에도 전기차나 이런데 배터리 같은데 이 하면은 이런 전해질이 들어가야 돼. 전해질이 들어가는데 이 전해질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전기가 서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인데 설탕물에서는 전달이 안 돼. 근데 이 소금물 속에서는 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왜 배터리 쓰는데 그럼 왜 저기 볼한테 하느냐면 전해질 소금이 근육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아주 없으면 안 돼요. 전해질이 없으면 문제가 커져요. 어떤 전달, 뭔가 신경체계나 이런 데 전달하는 이렇게 무너져요. 체계가 무너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볼한테도 저는 급수할 때 소금물을 약간 타서 줘요. 그러니까 또 전해질이 체온 조절 기능이 있어요. 혈당 조절 기능도 있고 소금물이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동식물이 뭐 바다에서부터 진화해 나왔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 이 소금 저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금물이 전해질 이 저기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소금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0.9%. 인간의 혈액 속에는 염분이 0.9% 들어있죠. 그죠?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이 동물의 혈액 속에는 마찬가지로 전해질 소금이 들어있어요. 먹으면 찝찝하죠.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전해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봉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났을 때에 이런 걸 좀 이렇게 소금물 같은 거를 급수를 좀 하면 많은 도움이 돼요. 미생물 영양소를 먹이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타서 먹이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좀 해서 강군으로 키울 필요가 있어요. 예, 예, 나트륨, 소금이죠, 그죠? 체내의 수분 조절을 하고, 칼륨은 신경 자극, 예, 또 칼륨 K, 예, 이거는 근육, 신경의 관계 작용, 마그네슘 같은 거는 뼈를 형성하고, 이는 뭐 뼈 에너지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이게 다 전해질이에요. 예, 전해질이 하는 역할들이에요. 꼭 필요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소금도 좀 먹이고 이런 걸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인간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벌도 뼈가 있어요. 이 뼈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피가 뼈거든요. 그게 껍질이. 예, 칼륨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그게는 예, 그러니까 뼈가 없는 게 아니에요. 뼈가 그 외부에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어쨌든 그 강군 육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왕이 하는 역할도 있고 수벌이 하는 역할도 있고 먹이가 하는 역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이것저것 같이 예, 해야지 그냥 뭐 벌만 키운다. 꽃만 많은 데 있으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